안녕하세요. 빈센트의 이상빈 조향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향수 뿌리는 방법, 그리고 향수 보관 방법입니다. 향수 뿌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손목에, 어떤 사람은 목에, 어떤 사람은 어깨,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자유롭게 뿌리죠. 세계적인 조향사 모리스 루셀은 향수 뿌리는 방법이 없다, 자유롭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뿌려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말론 여사님께서는 붓을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고, 마리나와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에 향수를 뿌려라. 세계적인 조향사들 사이에서도 향수 뿌리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자체가.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정보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 뿌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향수 뿌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 전에 주의사항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뿌리실 때 고려해야 된다. 많이 좀 생각하고 뿌려야 된다. 세 포인트예요. 손목에다 뿌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목에다 뿌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목에 뿌리려면 향을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된다. 향수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가 머리카락.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코올 베이스가 들어간 향수는 안 된다. 향수 시장의 90% 이상은 알코올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통상적으로는 머리카락에 뿌리는 게 좋지 않다. 세 번째는 귀 뒤입니다. 귀 뒤에 향수 뿌리면은 안 좋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나 어떤 땀 냄새가 좀 덜 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피지 분비가 좀 덜한 사람들은 괜찮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손목입니다. 조향사님은 손목에 향수 안 뿌리나요? 많은 질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뿌려요. 저는 뿌려요. 향수 관리를 잘하고 또 요 향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뿌려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향수를 뿌릴 때 최대한 이 향을 오래 보존하려고 해야 돼요. 최대한 한 번 딱 분사했을 때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는 게 잘 뿌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화장실을 하루에 8번 가거든요. 화장실 가면 뭐예요? 손 닦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목에 뿌린 향수, 더 나아가서 손등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손등에 뿌렸던 그 향들이 다 씻겨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내가 향수를 손목이나 손등에 뿌린다, 그러면 향수 사용하고 화장실 갔다 그러면 꼭 다시 재분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또 이게 또 되게 좀 디테일한 게, 향수에는 부향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도인데, 농도가 낮은 것과 진한 게 있다고 쳐요. 낮은 애들은 자주 뿌려도 주위 사람들에게 후각에 데미지가 주진 않아요. 가벼운 정도의 향이니까. 근데 농도가 진한 애들은 이걸 화장실 갈 때마다 뿌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 어지러울 수 있고, 코에 피로도도 주고, 이미지 자체도 야, 너 왜 이렇게 향수로 샤워를 하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향률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있으면 좋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시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퍼퓸어에 가깝다. 손목은 그래서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주 뿌려야 되니까, 향수를 그만큼 소진해야 되고 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거 할 자신이 있으면, 이걸 내가 부향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갈 농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부향률을 이해하고 있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포인트를 차라리 올려라. 차라리 손목보다는 좀 팔뚝 쪽, 전완근 쪽에 올려도 괜찮다. 애초에 팔뚝 쪽에 뿌리는 이유도 제스처가 많음으로써 향을 좀 잘 퍼뜨릴 수 있고, 또 체온이 좀 높아서 펄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거를 그냥 조금만 올려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머리카락은 왜 안 되냐면,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카락에 향수를 뿌리시거든요. 향수는요 1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얘기를 정말 많은 영상에서 하게 될 건데, 되게 테크닉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오일과 알코올 베이스의 결합체가 향수예요.
문제는 알코올 베이스 안에 들어간 성분 중에 하나인 에탄올이에요. 알코올 베이스 안에는 정말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뭐 DPG, DPM, MCT, 증류수, 기타 등등. 근데 그 중에 에탄올이 머리카락에 손상을 줘요. 모발에 손상을 줘요.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질이 그 케라틴을 보호합니다. 에탄올이 지방질을 녹여요. 고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갈라지는 거, 손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재생합니다. 재생 능력이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여성분들 아시는 분들 많은데 재생 능력이 없어요.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뿌리는 것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요, 오디딸리 알타이아 브랜드를 창립한 마리나와 세바스찬은 머리카락에 뿌리라 그랬어요. 대신에 컨디셔너를 많이 써라 그랬거든요. 그분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향수가 우리 인간의 모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너를 많이 뿌려라. 특히 여성분들은 꼭 머리카락에 향수를 뿌리시고 싶으시다면 알코올이 없는 향수 쓰면 돼요. 논알코올 향수. 향수는 1 더하기 1이라 그랬죠. 오일이랑 알코올 베이스. 오일은 그대로예요. 오일이 하는 역할은 향이 나는 겁니다. 알코올 베이스를 빼고 여기다가 밀크 베이스 혹은 뭐 워터 베이스 아니면 뭐 다니엘 투르스처럼 오일 퍼퓸으로 판매하는 거. 알코올이 안 들어간 향수를 쓰는 것은 머리카락에 당연히 뿌려도 되겠죠. 다만 정리하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향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이제 귀 뒤예요. 귀 뒤. 귀 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뿌리냐면 퍼퓸어 분들은 손목과 손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향수를 오래 간직하고 발향이 좀 이렇게 잘 되게끔, 확산이 잘 되게끔 하려면 향수를 잘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향수를 뿌리는 부위,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는 타겟인 내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폐물 냄새. 귀 뒤에 뭐가 많냐면 피지 분비샘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적인 조향사 모리스 루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수는 뿌리는 방법이 정해진 게 없다. 자유롭게 뿌리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해요. 왜냐면 애초에 향수를 뿌릴 수 있는 포인트는 되게 많아요. 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강이, 허리, 어깨, 가슴, 목, 아까 말했던 머리카락 등등 결국 다 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향수를 뿌리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건 어디다 뿌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다 뿌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향수를 뿌리는 방법은 그 사용자에 달렸어요. 그 사람의 체취,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어떤 평소에 쓰는 향의 취향, 외부적인 요소로는 날씨, 계절,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죠. 여러 복합적인 환경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큰 틀로 먼저 얘기할게요. 은은하게 향수 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좀 자연스럽게 향수를 좀 뿌리고 싶다. 좀 이렇게 좀 마치 좀 내 살냄새처럼. 그러면은 포인트를 조금 낮추세요. 포인트를 낮추세요. 조금 상반신 쪽에 위주로 향을 뿌리기보다는 이 하체 쪽으로 향수를 뿌려보는 거예요. 하체 쪽에 뿌리면 선생님 코에 멀리 있는데 냄새 맡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건 향기의 습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향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었다고 칩시다. 이제 막 치마 입고 다니시거든요. 치마가 펄럭이잖아요. 그 치마를 원형 둘레로 해서 끝단 쪽에다가 향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다니면서 치마가 펄럭이고 향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 향수를 뿌렸다는 걸. 그러면 포인트를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앞 왼쪽 했다가 이제 허벅지로 포인트를 좀 이제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사람들은 알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좀 못 알아주네? 이러면은 좀 다시 또 올리고 복부 쪽으로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은은하게 향이 난다고 해주네? 그럼 거기서 이제 고정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향을 사람들에게 뿌렸다라는 걸 티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포인트를 반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향수 분사 횟수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향수를 좀 원래 저는 그러니까 조향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향수는 많이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는 많이 뿌려야 돼요, 결국.
정리하면 내가 은은하게 뿌리고 싶어요. 그러면 향수 뿌리는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둘 것. 그러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적으면 향수 뿌리는 것조차 모르면 조금씩 올릴 것.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서 허리에서 복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가 진단하고 테스트 해보면서 결정할 것. 향수를 좀 대놓고 내가 좀 티내고 싶다. 그러면 상체 쪽 위주로 뿌릴 것. 그러다가 나 좀 은은하게 할래? 그럼 반대로 포인트를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원리인데요.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바람. 어떤 선생님께서는 제 스승님께서는 제스처가 많은 곳에 뿌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스처가 많은 곳에 바람이 많이 일렁이니까 향기가 가만히 체류하게 두지 않고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큰 바지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죠. 통큰 바지. 또 남자분들만 입는 옷이 있잖아요. 넥타이. 그렇지. 넥타이 같은 곳에 뿌려도 좋죠. 요거를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요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의 어떤 패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되게 다른 조향사님 분들처럼 여기에다 뿌려라, 뭐 여기다 뿌려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분도 영상 참고해도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좀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좀 통용되는 게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가 요 두 가지였어요. 은은하게 뿌릴 거면 하체, 대놓고 뿌리려면 상체, 그리고 바람을 이용할 것, 제스처가 많은 곳에 뿌릴 것.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네요. 겨울에 그러면은 목도리 같은 데 뿌려도 되나요? 이게 이제 잘 활용하는 거죠. 이해하고. 목도리도 괜찮죠.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목도리도 아주 지금 딱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 목도리 아주 훌륭한 예시죠. 코트도 되겠죠. 코트도 끝단에 뿌리면 펄럭이니까 남자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이거를 첨언하자면 향수 지금 목 이거 얘기하셨길래 제가 지금 딱 떠올라서 향수는 뿌릴 때 애티튜드가 조금 있으면 좋아요. 제 스승님도 이 향수병 안에 향수를 담을 때는 이기적이게 만들어라. 내가 좋아하는 향 모아서. 근데 뿌릴 때는 배려하면서 뿌리라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대놓고 막 뿌리면 상체 쪽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살짝 주의사항인데 횟수를 조금 처음부터 과도하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 2회 정도? 이렇게.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그 향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코 위치 자체가 보통 우리 사람들이 키 차이가 나더라도 웬만하면 어깨에 다 코가 걸치거든요. 그 근처에 있거든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내 직장 상사가 내가 싫어하는 향을 어깨랑 목에 계속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이미지 창출인데, 좋은 이미지 창출인데, 나한테는 좋은 향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꼭 그런 애티튜드도 챙기면 좋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보관 방법인데, 보관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콤팩트하게 딱 중요한 것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일단 4개예요. 향수의 적은 딱 4개, 4대 천왕. 열, 빛, 습도, 공기. 근데 이 중에서 공기를 지면 요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딱 얘기를 드리면 습도부터 얘기를 할게요. 향수의 적 중에 하나인 습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향수 보관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향수를 보관하면 당연히 향수병에 습기가 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향수의 향이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보통 제 고객님 분들 기준으로는 화장실에 많이 두세요. 씻고 나서 이제 다 수건으로 이제 다 닦고 마지막에 이제 향수를 몸에 뿌리는. 근데 이제 다른 데 있으면 불편하니까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그냥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오일이 열과 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성분이 변질돼요. 그래서 향이 내가 원래 처음 구매했던 향이 아니라 다른 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수를 뿌릴 때도 문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문지르면 어떤 게 생기죠? 마찰열이 생겨요. 마찰열이 생김으로써 향수의 탑, 미드, 베이스,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거지만
이 첫 향, 중간 향, 끝 향 중에 이 탑미드 부분이 엄청 훼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샀던 향이 안 나는 거죠. 향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관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문지르는 습관 때문에 내가 원래 기존에 사지 않았던 향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주의하면 좋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오늘 이제 향수 뿌리는 방법 중에서 좀 큰 틀로 제가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또 향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고 스스로가 좀 자가 진단하면서 포인트 여러 군데 뿌려보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아 이럴 때 향이 좀 좋구나, 내가 만족되구나,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구나, 이렇게 좀 경험해 보시면서 퍼퓸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해서 또 오늘 향수 뿌리는 방법 또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빈세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상빈 조향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많은 컨텐츠, 향수에 대한 지식, 역사, 상식, 꿀팁,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